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에 관해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당뇨병 인구가 570만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30세 이상의 인구는 526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문제는 30세 이상 당뇨병 전 단계로 추정되는 인구가 1497만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점은 당뇨병 증가율입니다. 2020년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16.7%로 집계되었는데 2019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이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당뇨병 인구가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당뇨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기술과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어서 당뇨병과 당뇨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정상인들은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증가하면 갈증이 나타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며 소변량이 증가하여 자주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체중 감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실명의 위험이 있는 망막병증, 중증인 경우 투석이 필요한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는 신기능장애, 저림, 통증을 동반하는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당뇨병은 제1형,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하며 30세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태의 당뇨병은 대개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는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생하나 최근에는 더 어린 연령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형태의 당뇨병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지며 이에 따른 고혈당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장애가 특징입니다. 비만이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더욱 흔하게 나타나며 초기에는 비약물 치료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당뇨병은 왜 생기는지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으로 당뇨병 유발 요소에 노출되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 당뇨병에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는 드뭅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특정 약물,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이뇨제 등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의 증가가 당뇨병 환자 수의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생기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진단받기 약 5에서 1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며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당뇨와 관련된 미세혈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률도 증가합니다. 2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 과체중인 경우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도록 노력합니다. 운동, 매일 30분간 운동을 실천합니다. 걷기나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3끼 식사를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먹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20분 이상 먹도록 합니다. 단순당 피하기, 설탕, 꿀, 잼,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단순당 섭취를 피합니다. 고지방 식품 제한, 튀김 음식이나 고기의 기름기를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콜레스테롤 제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 알류, 젓갈류, 내장류은 제한합니다. 식사 조절, 싱겁게 먹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천천히 즐겁게 식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금연, 흡연을 중단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정기검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당뇨 예방과 관리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에는 다양한 유형의 약물이 사용되며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슐린 주사.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40에서 50단위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복 상태에서 분비되는 기저인슐린과 식사 후 분비되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효성, 속효성, 중시간형, 지속형, 혼합형 인슐린으로 구분되며 피하 주사나 인슐린 펌프로 투여됩니다. 2. 경구용 혈당 강화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당뇨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계열의 약물로 구성되며 비고아니드계, 설포니루레아계, 메글리티나이드계, 시아졸리딘디온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디피피다시사 억제제, SGLT-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각 약물의 역할을 알아보면 비고아니드계 약물 간에서 포도당 생성 억제,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감소, 근육에서 포도당 이용 증가를 통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시아졸리딘디온계 약물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 작용을 개선시켜 혈당을 조절합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시키는 효소로 음식물 섭취 이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SGLT-2 억제제 신장에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3. 주사용 혈당 강화제. GLP-1 효능제로 알려진 주사용 혈당 강화제는 혈당 이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디피피다시사 억제제와 유사하게 혈당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단독으로 사용 시 저혈당 위험이 낮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치료 과정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의료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당뇨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각 약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또는 허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당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당뇨에 대한 인식과 예방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큰 질병을 얻기 전 미리 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링크를 통해 킴스 온라인을 방문해보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